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다음은 도농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농촌의 현실이 고스란히 학교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취약 아동이 날이 갈수록 줄고 학교는 계속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도농 교육 격차는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 문화적 교육 환경과 교육 여건의 불균등으로 발생하는 교육 결과의 격차입니다. 다시 말해 농촌은 정부와 여건이 열악하고 가구당 월 평균 교육비도 낮아 어쩔 수 없는 격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 논리로 1980년대부터 학교 통폐합 정책이 시행되었고 군부의 많은 학교들이 사라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라지는 학교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어떠한 지원 정책이 학교와 그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수십 년째 팽팽하게 이어지는 통폐합과 작은 학교 살리기, 소규모 통폐합만이 능사인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기농기여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든 교육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매력을 사는 특성화 학교 사례가 종종 눈에 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에 소재한 초계고는 경남에서 자동차과를 보유한 유일한 공립학교로 2018년 특성화고로 개편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실습실을 일반 회사와 근무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여 나중에 취업 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사 리모델링에 학생들의 민학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미래 농생명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인 경남사연고, 기술 명장 육성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인 장려 숲트했고 다양한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합천 대빙중학교는 연극 영상 기반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해 향후 연극 영상 분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할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농촌 지역의 교육은 맞춤형 특성화 인재로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농촌 학교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성화 학교는 매력 없는 학교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무장시켜 매력 있는 학교로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촌 지역을 떠나는 학생과 학부모를 남게 하고 도시의 학생들까지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키워드가 특성화입니다. 이들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학교정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농 교육 격차를 해소할 대책으로 교육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내 특성화 학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군부의 특성화 학교 확충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도농 격차 해소 사업으로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작은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 특성화 고등학교 선진화 교육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 학력 향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누적된 학습 결손이 기초 학력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초 학력 사후 보정은 물론 학습 결손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 1, 2학년 읽기, 쓰기, 세마기 책임 교육을 위한 한샘 집중 학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 학력의 통합적 진단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 초 중학교에서 두드림 학교를 97개 일반고에서 기초 학력 향상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두드림 학교 기초 학력 향상 지원 사업 운영 학교는 3단계 기초 학력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수업 내 보정 지도와 개별 피드백 강화, 협력 수업 등을 통해 수업 내에서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국어, 수학, 교과 수업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45개의 초등학교에서 협력 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수업 내 즉각적인 지원만으로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단위에서 다중지원팀을 중심으로 기초학력 부진 원인에 따른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전문가와 연계한 심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8개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 클리닉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전문 상담, 정서행동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읽기 곤란 학생 55명을 대상으로 대학과 연계하여 개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덧채움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학 기간에도 지속적인 기초학력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에서는 2, 3개의 학교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자유학기 공동교육과정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개 군지역의 학생 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10개 교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당 2천만 원씩 총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청과 도청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전국 최초 통합 행정사업인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공간 혁신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임대주택 건립, 일자리 알선 등을 담당하여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분야 인재 양성 특성화고등학교와 체험 위주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특정 분야 인재 양성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농수산 계열 특성화고등학교에 선진화 교육비를 지원하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남 자연고등학교는 농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과 선진 농업 현장 실습, 영농 과제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는 기초 향해 실습, 수상 적응 훈련, 선박 안전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읍면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총 11개 교의 기숙사 입소 학생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험 위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총 4개의 체험 위주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으며 모든 재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로 학생 통학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학교 일과 시간 이외에도 학생 눈높이에 맞춘 생활교육과 학습 지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총 9,500만 원의 체험 위주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진로 탐색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도내 특성화 학교의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는 총 34개 교가 있으며 이 중 41%에 해당하는 14개 교가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특정 분야 인재 양성 특성화 고등학교 30개 교의 신입생 충원율은 평균 81.6%이며 시 지역은 84.4%, 군 지역은 69.7%입니다. 특히 남해, 의령, 합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은 50% 이하로 매우 낮은 상황이었으나 최근 학과 개편 및 조정, 학급수 감축 등을 통해 신입생 충원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군 단위 특성화 고등학교의 신입생 확충을 위한 노력 덕분에 입학생이 증가하고 있긴 하나 노선 지역의 학력 인구 감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더 이상의 특성화 고등학교 확충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성화 중학교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상주중학교, 선인국제중학교, 대병중학교 등 총 3개의 특성화 중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38개인 점을 감할 때 경남은 많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 중학교 지정은 해당 학교의 지정 신청처 제출, 소속 교육지원청의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 경상남도 교육청 특성화 중 특목고, 특성화고 및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의결,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특성화 중학교는 5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는 지속적인 신입생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읍면 단위 소규모 학교는 대부분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특정 학교가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신입생 유치에 대한 고민을 인근 학교와 떠안게 되고 이는 지역 내 갈등 유발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성화 중학교로의 전환은 도농 격차 해소 및 지역사회 살리기의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지역의 여건과 학교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만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의 운영을 기초로 하여 교육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자생력을 갖춘 학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이런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 도농격차 해소 정책을 통한 지속적으로 소규모 학교 교육력 제고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폐교는 584개소이며 이 중 336개소가 매각되었고 자체 활용된 곳은 55개소, 미활용 폐교는 92개소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까지 매각되어 온 폐교가 총 폐교수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 중에서도 매각 계획이 있는 폐교수를 포함하면 전체 폐교 60%는 모두 매각 처리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2021년 미활용 폐교의 31%를 감축을 목표로 하는 2.1.3.1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활용 폐교는 우범지역이 되기 쉽고 각종 폐기물이 쌓이는 등 농어촌의 환경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적절한 활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기점검만으로는 폐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접근성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인구 감소라는 정량화된 수치로 폐교가 된 곳은 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영구를 합중 가야면에 가야산 독서단 정글북을 개관했습니다. 이곳은 2019년 2월까지 본래 숭산이 초등학교였습니다. 폐교를 통해 독서 공연 전시놀이 캠핑이 어려워진 독서 체험관을 설립했습니다. 시골 지역 폐교를 체험시설로 탈바꿈하여 서부 경남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번 교육청의 미활용 폐교를 감축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학교 부지를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민의 관점에서 폐교 활용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활용 폐교 감축 계획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폐교 활용은 매각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교 매각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역민들과 함께 폐교 활용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먼저 미활용 폐교 감축 계획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 폐교 수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584개교이고 이 중 393개교가 매각 등 처리 종결되었으며 97개교가 대부중에 있어 현재 미활용 폐교는 94개교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 재산의 활용과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에 미활용 폐교 31%를 줄이는 2.1.3.1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2.1.3.1 프로젝트의 추진 과제는 적극적인 계획 수립, 선제적인 소통 강화, 상생하는 지원 홍보로 지역 중심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6월까지 미활용 폐교 실태 조사와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실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폐교 재산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며 11월까지
지역민 설명회와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폐교 활용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의 신재생에너지 담당 업무와 연계하여 폐교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 10년 이내 폐교 매각된 폐교 활용 현황과 폐교 활용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 매각된 폐교 수는 72개교로 용도별로 교육시설이 9개교, 주민복지시설 30개교, 체육문화시설 13개교, 공공주택 등 개발 3개교, 소득정제시설 11개교, 공공용직 편의 및 손실보상 6개교 등이며 이 중 75%는 주민과 관련된 복지 및 소득정제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폐교 활용 시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업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폐교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감도 계시고 후배님들 다 계십니다만은 우리 학교는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 또 그 지역 주민들 부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후배님 맞습니까? 예, 당시에 과거에 선생님이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그렇게 해서 설립된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군단위에는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지금 서서히 폐교가 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폐교된 학교가 매각이 되거나 임대가 되면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국장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지역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 반, 걱정 반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는 폐교대교 매각을 하려는 학교에 가보면 염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이래가지고 그 염소들이 나가지고 농작물 다 입 뜯어먹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원성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이래 국정교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좀 전에 제가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각된 폐교에 대해서는 그 당초 목적대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정 명령을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도 그 가급적이면은 그 주민들이 요청한다면은 그 주민 복리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 경남교육청이 방과후 자원봉사 348명을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교사 업무를 경감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원 행정 업무의 경감을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고용 안정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바라보는 이에게는 공정함이 깃들어야 하는 정책으로 그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사는 모든 이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작년 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우리 교육청의 형평성을 고려한 채용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고 올해 1월 초 학부모 모임의 시민단체는 교육부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상한 심각성을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19일 있었던 공무직 전환 면접시험을 앞두고 1월 14일 시험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채용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의 전환 문제는 비단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이었고 모든 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원칙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충분한 협의 과정과 의견 수렴이 필요했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처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했습니다. 방과학교 전담 인력을 늘리는 문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본의는 다만 원칙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육행정이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 관련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교사가 행정 업무가 많아서 아이를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소홀해진다면 그것은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4년 취임 이후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교사가
교육 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큰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교육청 노력의 결과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또한 있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방역 업무까지 더해져서 교사들에게 주어진 행정 업무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 교육의 품질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질 높은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방과후 학교 업무 종사자의 방과후 학교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했던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면접시험을 연기하고 교육부, 교원단체, 노동조합, 도의회, 노사관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부가 제시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 노무사, 변호사, 노동계 및 교원단체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전환의 범위와 방법,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장시간의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방과후 학교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해서 1단계로 전환을 하고 2단계는 제한 경쟁을 하고 3단계는 공개 경쟁을 하는 이런 3단계의 전환 채용 방안을 저희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고용의 안정성과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청의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1단계 전환과 2단계 제한 경쟁을 통해서 262명을 선발해서 지난 3월 1일자로 학교에 배치했으며 앞으로 3단계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85명을 2021년 5월 1일자로 추가 배치할 예정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방과후 학교 실무원 대상 직무 수행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찾아가는 직무 컨설팅을 통해 개인 업무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고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의도했던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